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이란 이 말이 이렇게 복잡한데, 그럼 이건 좀 해명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의 강의 주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우박, 제 호죠. 우리 날씨 나쁠 때 떨어지는 게 우박이잖아요. 우두두둑 떨어지고 그럽니다. 뭔가 기상이변인데요. 예. 자,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렇게 물으면 수많은 말로 계속 사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파민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또 닮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테고요. 아예 또 인 또는 자비, 아가페 또는 뭐 에로스, 필리아 수많은 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에게는 결국 마지막에 또 똑같은 말이 물음이 떠올라집니다. 그래서 도대체 사랑이 뭡니까? 저도 이 고민을 뭐 오랫동안 해온 셈인데요. 그거에 대한 이제 저의 대답은 사랑은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뭐냐고 또 물어야 되겠죠. 지금 이 마음이 뭔지에 대한 대답은 지금 해드릴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다 아실 거라고 전제하고 마음이란 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있냐 없냐 이걸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어쨌든 마음이라는 것은 있다라고 제가 전제를 하겠습니다. 개에게도 이 마음이 있습니다. 침팬지에게도 마음이 있고요. 또 AI도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만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도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나타나는 것인데, 그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 어떤 마음이냐?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가깝다라는 말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깝다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가깝다는 여기 보니까 시옷이 붙어 있군요. 갑다이군요. 근데 보니까 갑 비읍이 이제 압으로 순경은 비읍으로 쓰인 경우인데 원래 이제 오로 떨어져 나갑니다. 국어학적인 건데 이거는 그래서 갓가오다, 갓가오라고 쓰이게 됩니다. 갓가. 그래서 원래형은 갓가가 됩니다. 그럼 가다라는 낱말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다. 그러면 가다가 원형이라는 걸 쉽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마디 핵심은 갓이 바로 가깝다의 핵심 낱말입니다. 갓이 명사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갓이라는 게 뭐냐? 도포, 우리 선비가 쓰는 게 갓이죠, 뭐. 예, 갓이 바로 그 갓입니다. 갓이라는 것은 겉이란 말하고도 연결됩니다. 속 할 때, 겉 할 때, 겉. 둘러싼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갓입니다. 가장자리. 이 갓이라는 건 두 가지로 많이 쓰입니다. 어떤 것을 이제 이렇게 그 가장자리로 둘러싼 것, 테두리란 뜻으로 하나 쓰이고요. 또 하나는 시간적인 의미로 이제 막 들어선 때란 뜻도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 할 때 갓이 그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갓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가장자리, 공간이 됐든 시간이 됐든 관계가 됐든 어떤 경계, 가장자리에 가까이 다다르는 것, 가장자리에 다다라지는 과정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갓입니다. 쉽네요. 가깝다라는 낱말은 이 갓이란 낱말만 이해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어떤 가장자리가 있고 가장자리는 안과 밖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는 속, 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경계라는 거죠. 경계선. 이 경계선이 있어가지고 뭐 경계선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박처럼 속, 겉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을 테고요. 금처럼 안과 밖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의 관계처럼 우리 집 아니고 뭐 이웃집 이런 식으로 되어 수도 있고요. 국가 개념으로도 할 수도 있겠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 서로 다른 경계에서 한쪽에 다른 쪽으로 가까이 다가갈 때 가장자리에 다가가는 것, 이것이 가까움입니다. 그러면 가깝다라는 것은 다가가거나 다가오는 것이네요. 움직임 개념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움이라는 것은 어떤 서로 다른 것들 사이가 있는데 이 사이는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사이가 있는데 이 사이가 좁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가깝다라는 말의 의미다. 이해가 되셨죠? 이거는. 네, 가깝다라는 낱말만 먼저 이해해 두시면 사랑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걸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 가깝다라는 낱말만 가지고 사랑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가깝다라는 낱말이 나타내는 가까움이라는 현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가까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가까움이라는 것은 움직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움직임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다가가거나 또는 다가오거나, 그럼 나와 너의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다가가거나 또는 너가 나에게 다가오거나 또는 서로가 서로에게로 마주 다가오거나, 그럼 마주 다가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주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가감이라는 개념으로 보니까 하나의 구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어떤 것에게로, 그러면 이제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하나의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이념일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까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과 어떤 것의 사이를 가지고 어떤 것이 어떤 것에게로 다가가거나 다가오거나 마주하거나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 울타리 안에 서로 마주하는 것들의 대상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 또 식물, 동물일 수도 있고 무기물일 수도 있고 이념일 수도 있고 가치일 수도 있고 학문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그냥 열린 하나의 얼개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제가 늘 쓰는 방법이잖아요. 하나의 가까움이라는 것을 얼개로 이해해보면 전체가 드러난다.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가까움이라는 것은 쉽게 달성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갓 태어났어요. 그럼 이 아기가 엄마에게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죽을 힘을 다 써야 됩니다. 온 힘을 다 쏟아야 되는 거죠. 엄마를 찾기 위해서. 엄마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 쏟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은 이 서로 간에 떨어진 거리, 이 거리라는 우리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 말을 하나 만들어 냈는데요.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길이. 길다라는 동사를 명사로 만든 게 길이입니다. 높다라는 이 낱말을 가지고 만든 게 높이이죠. 멀다라는 낱말을 가지고 우리가 멀이라는 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멀이는 거리라는 말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다라는 이 낱말 동사를 명사로 만들었을 때 머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떨어진 머리가 있는데요. 이 멀다라는 것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절로 가까워지지는 않습니다. 저절로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기도 있는데 그래도 움직임을 어떤 나름대로 움직임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멀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 해야 된다. 가까스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까스로란 말도 결국은 갓기다라는 우리말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갓기다라는 게 뭐냐면 가장자리, 테두리, 울타리, 경계를 자꾸만 없앤다는 뜻입니다. 경계를 없애고 없앤다는 뜻입니다. 갓기다라는 말은 힘들다는 뜻인데, 힘들다의 뜻이 뭐냐면 서로 간에 멀어지는 것을 멀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없애는 게 바로 갓기다입니다. 여기 조금 어려우시죠, 지금 이해가. 반대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말이 이렇게 정교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움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가까움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있는 경계, 갓을 없애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걸 이제 부정적인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멀어지는 것들을,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없애면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없애는 방식으로, 거리 없애는 방식으로 서로의 사이를 좁히는 것이 가까움이다. 가까움은 그러니까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능동적인 의지를 갖고 서로 간에 이 머리, 이것을 없앰으로써 서로의 사이를 좁힘으로써만 가까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워지면 서로에게 다가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서로에게 다가감으로써만 서로의 삶의 울타리가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바로 그런 겁니다. 너와 나가 따로 있는 것인데 서로 따로 있는 이 너와 나를 하나의 관계로 묶어가지고 서로에게로 다가가서 하나의 울타리가 되면 우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까워지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까움이 만들어지는데, 이 가까움이라는 것은 하나의 열매, 시숙이라고 하죠. 시간적 관계, 시간적으로 무르익는 과정, 노력을 통해 가지고 가까움이라는 이 열매를 맺는 이 과정은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 노력이 바로
가까이 하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까이 하기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까움을 낳는 행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움이라는 것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하기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나아지는 하나의 열매다. 그럼 가까이 하기라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멀물 멀리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서로 다가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에서 다가가도 다가가는 그 사람이 더 멀어지면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서로 다가가야 된다. 멀물 멀리하면서 서로 다가가는 방식으로 가까이 하기를 통해 가지고 그 열매로서 무르익어지는 것이 바로 가까움이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가해로, 서로의 가해로 더 다가가는 것이다. 더 다가간다는 것의 의미는 가를 없애 나가는 것이다. 경계를 허무는 것이다. 그러면 가까이 하기는 이렇게 서로 간에 만나서 경계를 허물어서 상대를 자기 안으로 품어들이고 맞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떠받들고 괴고 더 나아가서 그를 높이고 섬기는 것이다. 가까이 하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가까이 다가가고 품어들이고 하나가 돼 소중히 여기고 떠받들고 섬기고, 이런 방식으로 가까이 하기에 단계가 있더라. 가까이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가까워지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됐다가 물론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운명, 공동의 운명차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운명차 안에서 우리는 또 사귈 수도 있게 됩니다. 사귄다라는 말의 의미는 서로 섞인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넘나들면서 서로 섞여 나가면서 더 큰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가까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가까워지기 때문에 또 우리는 반대로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미움이라는 게 뭐냐? 미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멀리하기입니다. 미움은 멀리하기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멀리하기라는 것이 무엇이냐? 물리치는 것이죠. 가까이 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물리치는 것. 심지어는 이것이 이제 좀 강화되면은 가까이 다가오면은 혐오, 결국은 물리치고 물리쳐서 상대가 도망가지 않으면 죽입니다. 그러니까 증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움과 사랑과 미움은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미움도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가장 가까운 사이는 결국은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엄마와 아들, 딸, 이것이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본디 가까운 사이입니다. 본디 가까운 사이, 저절로 우리는 이 사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죠. 아기가 자라고 엄마는 늙습니다. 그럼 서로 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관계가 바뀌기 때문에 서로 멀어지게 됩니다. 멀어질 수가 있게 되고요. 서로가 멀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되냐면 끊임없이 서로를 알아가면서 서로를 알아주는 관계를 그때그때마다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잡기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잡기는 예의를 갖추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몸, 마음을 바로 갖춰 나가는 것, 예의를 갖추는 것은 바로 바뀌었으면 가까워졌으면 가깝게, 멀어졌으면 멀리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의입니다. 그러면 가족 간에도 우리가 특히 이제 자녀에게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아이가 머리가 굵어졌어요. 그건 머리가 굵었으면 아이를 존중해야 되는데 여전히 어릴 때 아이처럼 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까워지지 못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서로 미워하게 될 이유가 그겁니다. 두 번째는 가까이 하기라는 것은 결국 이 목표, 열매죠. 가까움의 사이를 키워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버타기라든지 사귐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키워나가지만 나를 키움으로써 결국 상대도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서로의 관계에 걸맞게 새로워진다. 새로워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이가 벌어진다는 것인데 커져 나간다는 뜻인데, 내 친구가 앞서 나가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게 되죠. 그럼 멀어지게 됩니다.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그럼 친구가 앞서 나간다면 나 또한 친구를 따라가지고 나 또한 그와 더불어서 함께 달려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버타기를 통해 가지고 서로 가까워지려면은 친구가 훌륭해지는 만큼 나도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나가면 가까이 하기는 혹시 내 친구가 못 따라온다면 내 친구를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그를 돌봐줘야겠죠. 서로의 사이를 돌보는 일을 해줘야 된다. 틈이 벌어지면은 빨리 메워줘야 되고, 실력 격차가 벌어지면 그 차이가 멀어지지 않도록
좀 앞당겨 주어야 하는 것이고, 환경이 바뀌면 그 바뀐 환경에 맞춰서 또 슬기롭게 살갑게 대해 주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또 이제 서로 살림이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이를 키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성리학 용어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시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중, 때의 알맞음이라고 하는데, 이 때의 알맞음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사이에 이런 어떤 그 가까움의 이런 사이를 잘 관계를 바로 잡아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중이다. 사람이 관계가 바뀌면 또 바뀐 대로 거기에 맞춰서 사이를 새롭게 조정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시중 또는 이제 어떤 가까이 하기 한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채연의 이 노래를 들으시는 순간 마음이 어떻게 되셨나요? 따뜻해지지 않으셨나요? 미소가 절로 번져나고 왠지 누굴 만나도 다 포용할 것 같고 어? 아름다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노래의 힘이기도 한데요. 사랑 노래를 들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절로 우러납니다. 자,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수많은 말들을 우리가 쏟아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문학 작품이 있어 왔죠. 그래도 결국 그걸 다 읽고 나고 듣고 나고 보고 나도 또 이렇게 묻게 됩니다. 사랑이 뭐죠? 그래서 저는 뭐 지난주에 이제 그런 요구를 해주셨죠. 총 정리를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맨 위에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근데 가까이 하기라는 이 낱말 하나가 그렇게 큰 뜻을 갖고 있더라. 이걸 이해해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사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저절로 끌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본능, 본성,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그걸 바탕을 해가지고 저절로 끌리는 마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스스로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또 자꾸만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는 함께 어우르고자 하는,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또 나아가야겠죠. 이 세 가지 마음이 짜이면 온전한 참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